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광고 시청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윤석열이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는 내용은 지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었죠. 제가 최상병에 대해서 자주 다루는 첫 번째 이유는 10년 만에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과 또 그 아버지는 27년간 소방대원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 봉사를 한 아버지와 아들을 나라가 버린 것이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책임자 처벌을 정부가 나서서 막는 꼴이니 어느 누가 화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저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첫째, 권력 남용으로 보일 수도 있는 법률안 거부권 남발. 둘째,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위시한 국정농단. 셋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 외압으로 인한 군사법원법 위반. 이것뿐이겠습니까? 많은 이 중에서 윤석열 정권의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을 한 가지만 꼽자면 최상병 수사 외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러한 이유로 최상병 사건에 장작을 계속 넣어야 한다. 꺼지지 않도록. 수사를 받는 핵심 피의자를 외국의 대사로 임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우선 정상이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죠. 이해는 간다고 말씀드렸죠. 공수처가 1월부터 국방부와 해병대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쫄리면 튀어야지 방법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국제적 망신이에요.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핵 폐기물급의 장관들을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지가 데려다 쓴다는데 국회에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끼리끼리 논다고 생각하면 그만인데 주재국도 대사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는 인사이동이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윤석열이 취임하면서 동시에 김규현 국정원장을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져서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출국 금지된 범죄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한 거야. 나는 눈치 안 본다. 샹마이웨이로 가겠다 이런 뜻이죠.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오늘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공수처가 1월달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이종섭뿐만 아니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한 사령관,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도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름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실 텐데 전체적인 그림 딱 한 장으로 제가 박제를 해드리면 우선은 이종섭 위에는 모르니까 다들 어렴풋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제일 윗대가리는 이종섭인데 이종섭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가요. 국내에는 진두지휘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대신합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보고 수사 보고서 경찰에 이첩하지 마라 요 얘기를 전달하고 경북경찰청에도 동일한 지침을 전달합니다.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은 그 수사 보고서를 경찰에서 회수하는 임무를 했고 마지막으로 박경훈 조사본부장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해온 다음에 뭐를 하느냐, 박정훈 대령이 지휘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재검토를 하죠. 어디가? 저 마지막에 남았던 박경훈 조사본부장이. 그래서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포함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조사본부가 재검토하고 난 결과는 대대장, 중령 2명만 혐의가 있는 걸로 봤죠. 그러니까 지금 최상병 수사 외압의 진행 과정을 쭉 보고 있으면 어처구니 없는 게 그거잖아요. 결과는 있어. 사건이 회수됐고 임성근은 혐의자에서 빠졌다. 근데 그거를 지시했다는 놈은 없어. 이게 호떡 뒤집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왜? 아니 박정훈 대령은 결재를 받은 수사보고서를 이첩한 거야. 게다가 이게 국방부 장관의 자필 서명만 받은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도 보고서에 자필 서명을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쉬워. 국방장관,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이 동시에 서명한 문서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느냔 말이야.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이게 진짜 거의 사칙연산, 아니 사칙연산도 아니야. 더하기 빼기 수준의 문제인데 풀이 과정은 미적분을 이용해서
대해서 답을 내라는 것과 같아요.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제가 문과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대충 타임라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여하튼 간에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해가지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가져왔잖아요.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 지휘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거는 하나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뭔 일이 있었길래 원래 임성근 포함 8명의 혐의자였던 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하고 박상현 7여단장 즉 4단장하고 초급 간부 6명이 혐의자에서 빠졌냐. 그러면 국방부 조사본부 여기를 대충 털면 범인이 나오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야, 근데 여러분 빼박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이 사건을 경찰에서 회수해 오는 게 8월 11일이란 말이에요. 수사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볼 거 아니야. 국방부 조사본부 지들이 한다는 거 이름 자체가 재검토니까 어디가 잘못됐고 부족한지 그거 체크한다고 도로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근데 사건을 회수해 가기 이미 이틀 전인 8월 9일 이종섭 국방장관의 지시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조사본부로 하나의 문서가 내려갑니다. 근데 그 문서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최암계 상병 사망사고 해병대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보고. 아니 뭐 국방부가 노스트라다무스야? 수사 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틀 전에 검토 보고서가 나온다고? 즉 이 말은 뭐냐, 애초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그 가이드라인이 조사본부의 재검토 최종 결과에 그대로 반영이 됐죠. 이종섭까지는 너무 쉬운 문제야. 그리고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시작되니까 급하게 이종섭을 외국으로 빼돌리려고 시도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종섭이 출국 금지됐다는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텐데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뭐 급한 이유는 말해 뭐해, 증거인멸이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외교 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좀 놀랬을 거예요. 왜냐면 격이 전혀 안 맞거든. 뭔 말이냐면 공무원 등급으로 따지면 호주 대사는 1급이에요. 호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차관보다 한 급 아래인 차관 보급 외교관을 대사로 보냈거든. 외교라는 것이 뭐든 간에 급이 비슷해야 되는데 갑자기 두세 단계 위인 장관급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사람이 수사 대상이야.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한 탄핵 사유 3가지 중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로 인한 국정농단이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원희룡은 살짝 빠져있는 모양새긴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부결되고 나서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받고 더블로 가 디올백하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특검 법안 발의를 다시 했어요. 원희룡이 분명히 이 건 가지고 짜증이 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힘의 썩은 물 공천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그 중에 원희룡이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만 잠깐 들어보시죠.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 잊어버리셨습니까? 양평 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갓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에서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 GTX 노선 또 휘는 거 아닐까? 여러분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국가 권력을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이 있는 이런 후보들을 또 단수로 또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우선은 공천 관련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요. 여하튼 민주당은 임종석 컷오프 그 순간이 공천 관련해서 잡음의 피크를 찍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지. 실제로 민주당은 오늘 홍영표 탈당 이거 하나 있었죠. 근데 국힘은 제가 지금 확인한 것만 3개예요. 이채익 의원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고 여론조사 1위 했는데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전략공천으로 컷오프 당한 유경진 의원도 이의 신청한다고 하고, 또 진짜로 이혼해서 컷오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힘 안병길 의원도 이의 신청한다고 하고, 아무튼 쌍특검 표결 끝나니까 공천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고. 그래서 원희룡이 이재명 대표가 고속도로가 휜 거는 자기가 국토부 장관에 취임하기 전 일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 원희룡이 방송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얘기한 거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사과할 필요가 없는데 고발을 왜 합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뜬금없이 저거 미친년처럼 보인다, 허위인지 사실인지 검증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 싸다고 맞지 않겠어요? 쳐 맞아도 싸고 사람들이 되려 저보고 미쳤다고 하겠지. 절세미인 원희룡 와이프가 이재명 대표 보고 소시오패스 같다 했는데 원희룡이 소시오패스 발언을 왜 허위라고 단정하세요?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게 과연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몇 마디 한 거는 고발하고 상대방을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해놓고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단정하느냐, 이런 개 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도 원희룡 맞는 말 한 것도 있어요. 국회의원 될 사람이 정신병자인지 아닌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뭐 이미 아셨겠지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